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 평창에서 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오늘 강릉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43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지난 1일에 강릉의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730여 명을 검사한 결과 4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외국인 노동자 9명이 확진된 평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100여 명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원주에서 3명, 영월에서도 1명이 확진돼 오늘 도내 확진자는 모두 47명입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647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2,771명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원주시는 다중이용 시설 방문과 이용자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지난 3월 34%, 4월에는 3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실 손잡이와 정수기, 전등 스위치 등 6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소독 외에도 사람 손이 닿는 곳은 소독제로 닦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주시와 국방부가 옛 국군병원 터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가현동 국군병원 부지에 국방부가 사업비의 85% 이상을 부담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공원은 당초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조기 개발로 2023년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9만 8천여 제곱미터에 국궁장 1면과 실내 게이트볼장 2면, 축구장 2면을 설치하고 주변 녹지와 휴게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320억 원이 투입되는 영월 광물자원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세 번째 예산 투자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2차례 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수요가 적고 수익성 전망도 불투명하다며 사업을 부결시켰고 강원도와 영월군은 수익성 전략 등을 보완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중동면 화원 1, 2에 도비 150억, 군비 170억 원을 투입해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예산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2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민원 처리 핸드폰 알림 서비스 내 민원 바로를 시행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인허가 등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횡성군은 관내에 25곳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내년 3월까지 평창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토지 적성 평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체 필지의 개발 적합도를 판명해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향후 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재해에 약한 지역, 시설 등을 확인하고 도시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오늘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림재해 드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드론 제도와 안전성 인증 관련 국내외 동향 등을 기초로 산림재해 드론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현장에서 중대형 무인 드론 활용이 늘고 있다며 드론 관련 제도 정비와 기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대 60mm입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2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강원 산지에 강풍 예비특보를 발표하고 시설물 낙하 등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